유만수는 25년 동안 제주공장 한 회사만 다닌 사람입니다. 크게 튀지도 않고 요란한 야망도 없고 그저 자기 자리에서 오래 버틴 가장입니다. 회사에 충성하면 최소한의 자리는 지켜질 거라고 믿었고 가장의 책임을 다하면 삶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장어 선물 세트가 도착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명절 선물처럼 보입니다. 고생 많았다고 보내는 감사의 표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뜻은 감사가 아니라 해고입니다. 그 순간 유만수는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게 아닙니다. 자기 존재의 자리를 잃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시 취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고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원하는 건 오래 버틴 사람도 아니고 충성스러운 사람도 아닙니다. 더 빠른 사람, 더 젊은 사람, 더 효율적인 사람, 더 쉽게 대체 가능한 사람입니다. 유만수는 그 변화의 언어를 모릅니다. 성실함이 짐이 된 시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무능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같은 방식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성실했지만 유연하지 못했고 책임감은 있었지만 자기 삶을 새롭게 구성할 힘은 없었던 남자. 바로 지금 현실에서 가장 쉽게 밀려나는 중년 남성의 얼굴입니다. 집에 돌아가도 숨 쉴 곳은 없습니다. 아내 이미리는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상황을 관리합니다. 3개월 안에 재취업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영화는 부부관계도 무너뜨립니다. 남편은 상처받은 인간으로 존재하고 싶지만 아내는 그를 생존해야 할 가장으로만 다룹니다. 사랑보다 관리가 먼저이고 위로보다 현실이 먼저입니다. 이미리는 악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어서 더 차갑습니다. 그녀 역시 감정을 사치처럼 접어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와 비슷한 자리에 지원한 사람들, 자기보다 유리한 사람들, 자기보다 더 10에 맞는 사람들. 처음에는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내 자리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영화가 보여주는 진짜 공포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같이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함께 일할 사람들이 없애야 할 대상이 되는 순간 유만수는 점점 그들을 제거하면 자기 삶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는 경쟁 대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구본모를 찾아갑니다. 구본모는 욕망을 감당하지 못하는 남자입니다. 아내의 욕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를 사랑이 아니라 소유로 받아들입니다. 아내는 불륜으로 욕망을 해결한다. 아내가 자기 기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는 상처받고 그 상처를 다시 분노로 바꿉니다. 구본모는 왜 지금 현실에서 살아남지 못할까요? 이제 관계는 예전처럼 한쪽이 참고 한쪽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욕망을 인정해야 하고 감정을 말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 불안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본모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증오로 바꾸는 남자가 됩니다. 그는 아내가 쏜 권총에 맞아 죽습니다. 구본모는 유만수보다 먼저 망가진 남자입니다. 유만수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다음은 고시조입니다. 고시조는 감정을 버리고 효율만 남긴 남자입니다. 빠르고 냉정하고 정확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오히려 지금 사회에 가장 잘 적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퇴사 후 구두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실속을 챙깁니다. 유만수는 그를 상해해서 시체를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 시체를 집 앞 마당에 묻습니다. 그의 집에는 아내가 없고 딸만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딸과의 관계조차 따뜻하지 않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사랑의 대상으로 느끼기보다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고시조는 일을 잘하고 효율적일지 몰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잃어버린 남자입니다. 성공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남자. 유만수의 미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최선출이 있습니다. 최선출은 인공지능 공장을 관리하며 외딴 공간에서 시스템을 통제하며 살아갑니다. 이 남자는 더 이상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기계에 익숙하고 관계보다 기능에 익숙합니다. 처음에 집을 짓고
혼자 유튜브를 하며 삽니다. 아내는 그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빛도, 온기도, 생활의 숨결도 없습니다. 최선출은 왜 무서운가? 그는 미래에 가장 잘 적응한 인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 적응이 곧 인간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스템은 잘 다루지만 자기 감정은 다루지 못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삶의 내용은 비어 있습니다. 유만수가 과거형 남성의 붕괴라면 최선출은 미래형 남성의 공허입니다. 유만수는 그의 입에 술과 음식을 퍼붓어 질식사시킵니다. 이들은 전부 지금 현실에서 진짜 의미로는 살아남지 못하는 남자들입니다. 여성 인물들도 그냥 조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남자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유만수의 아내 이미리는 사랑보다 생존을 먼저 배운 여자입니다. 남편을 안아주기보다는 관리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같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감정을 접고 현실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구본모 아내이며 연극 배우인 이하라는 또 다릅니다. 그녀는 욕망을 숨기지 않는 여자입니다. 몸도 감정도 결핍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처벌받습니다. 이하라는 단순히 유혹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화 안에서 가장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 세계가 그 살아있는 욕망을 견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구본모 같은 남성에게 이하라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위협이 됩니다. 고시조의 딸은 더 서늘합니다. 그녀는 감정을 배우지 못한 세대처럼 보입니다. 엄마 없이 자라며 감정보다 기능적인 관계만 익혔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세대의 끝에 아예 감정 표현을 배우지 못한 다음 세대가 남는 겁니다. 최선출의 아내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재가 중요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만든 시스템적 삶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의무가 되고 결혼은 계약이 되고 관계는 절차가 되어버린 세계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영화의 여성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차가운 세계를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영화 속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으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살아남는 방식이 전부 잘못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폭력으로 버티고, 누군가는 통제로 버티고, 누군가는 효율로 버티고, 누군가는 시스템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공통적으로 감정의 파산이 남습니다. 유만수는 가족을 위해 살인을 택했지만 결국 가족도 인간성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마주하는 것은 빛없는 공간과 고립된 세계입니다. 살아남으려 했지만 정작 사람으로는 무너져버린 것입니다.